뮌헨, 진정한, 엄격한, 보수적인 독일.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며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1년 내내 로봇처럼 일하지만 10월이 되면 2주 동안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매년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16일 동안 이 맥주와 즐거움의 장소를 6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를 끌어들이는 무제한의 즐거움. 저도 이미 휩쓸렸어요. 정말 난감하네요. 옥토버 페스트는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40세의 순진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 시도해볼 수 있어요. 어때요? 가장 인기 있는 사진. 하지만 옥토버 페스트가 끝나면 힘든 독일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항상 일에 매달려 있죠. 돈은 충분해요? 돈이 부족해요. 속임수, 사기, 여기 정말 많아요. 러시아인과는 절대 일하지 마세요. 그들은 항상 속여요. 오직 슬라브인들끼리만. 이건 미니어처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돕는 모습, 친구를 돕는 일. 한 곳에 있는 많은 페라리, 맥주차,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주요 독일 도시 중 하나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볼 거예요. 모노사리트, 맞죠? 아니요. 여기는 뮌헨의 중심부이고 멋진 햇살 가득한 10월의 날이에요. 어두운 겨울이 오기 전에 독일인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따뜻한 햇살을 열심히 즐깁니다. 축제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조용하고 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컵당 4유로에 과일과 밤을 먹습니다. 이 지역 뮌헨 외곽에 알리나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그녀는 이미 일하고 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옥토버 페스트에서는 아직까지는 맨정신으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의 술 수도에 있다는 것을 지하철의 이 이상한 포스터가 상기시켜줍니다. 그 외에는 심지어 축제 지역에서도 모든 것이 매우 점잖습니다. 모두 조용하고 지적인 사람들,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서 담배꽁초 하나도 없습니다. 입구에서 검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맥주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기를 가지고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군중 속으로 뛰어들자마자 내가 어디에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곳은 맥주 파빌리온, 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어른들에게는 진정한 멀미를 주는 회전목마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윗, 놀이기구, 파빌리온, 그리고 모든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새로 건설됩니다. 지금 이 들판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여름에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의미 있게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거의 모두가 전통 의상을 입고 맥주통을 말에 싣고 다닙니다. 축제는 하나의 큰 군중입니다. 앉을 곳을 찾으려면 이런 파빌리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은 텐트라고도 불립니다. 테이블을 미리 예약하는 것은 마치 작은 마을 전체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즐기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다시 가방 검사가 있으며 규모는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한 텐트에서 동시에 수천 명이 즐기고 있습니다. 소음이 너무 커서 거대한 오케스트라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진정한 가족 축제입니다. 엄마는 한 손에 맥주를 들고 다른 손에는 아이들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랑감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옥토버 페스트 방문자의 하루는 테이블에서 보내며 음식, 맥주 및 꽃 같은 모든 것은 웨이터가 가져다 줍니다. 와, 정말 코앞에서 나를 압도했어요. 슈니첼, 감자 퓨레와 이상한 것, 닭. 맥주는 리터당 약 15유로입니다. 음식의 양도 대략 그 정도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칼은 전쟁 시절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먹었던 닭고기는 정말 부드럽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그는 잘생겼을까요? 저는 맥주 반 잔만 마셨는데 너무 강해서 이미 취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앉아서 파티가 먼저 끝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소녀는 꽤 빨리 춤을 추러 갔어요. 여기 분위기가 더 즐거워지고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 소년도 처음으로 벤치에 발을 올렸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바로 그다. 정말로 점점 더 즐거워진다. 매우 정말로 즐거워진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여기서 내가 겸손한 것 같지만 혼자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자.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자막 제작 디마트 원성. 가족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었다. 옥토버 페스트는 알코올과 관련 없는 많은 어린이 놀이가 있다. 비탈리도 오늘 여기 그의 가족과 함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 축제도 할 수 있다. 방금 우리는 게임을 했고 캔을 쳐서 넘어뜨렸는데 아이들이 만족해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간식이 있어서 그들이 좋아한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그들이 여기 오고 싶어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옥토버페스트 맥주보다 이 맥주는 옥토버페스트 맥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그것도 맛있고 강하고 이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정말 멋지다. 우리는 비탈리와 함께 이미 중심에 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영국인들도 분명히 옥토버 페스트에서 온 것 같다. 서로 채찍질을 하고 있다. 비탈리는 독일인들이 뮌헨의 역사적 외관을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놀란다. 믿을 수 있겠어? 뮌헨의 90%가 파괴되었어. 그리고 그들은 옛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건했어. 이곳은 판턴이다. 참고로 여기서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집회가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도시공원, 영국식 정원. 여기에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레스토랑들이 있다. 그들의 정책은 이렇다. 당신은 우리를 방문한 손님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리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 즉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공원은 매우 푸르다. 분수와 운하, 물이 충분하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운하의 모습이다. 그 위에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이제 서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차가운 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발리 같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이 쇼에는 관객이 있고 파도 위에는 정말 멋진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사라는 정말로 거기에 없다. 비탈릭은 집에서 이 지점까지 정기적으로 달린다. 총 15km가 된다. 독일인들은 BMW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좋아한다.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설치했는지. 이유는 슬프다. 흰 자전거는 주차된 곳은 사람이 사망한 곳이다. 표지판에 따르면 이 사람은 2021년에 사고를 당했다. 뮌헨의 맥주 엄청난 양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생산되기도 한다. 지금 참고로 우리는 지나갈 것이다. 양조장 슈퍼텐. 보세요. 저기 모든 탱크들이 서 있다. 여기서 창문을 열면 홉과 메가의 냄새가 느껴질 것이다. 크기 보면 뮌헨은 비탈리크에게 고향인 하르키우를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로 보면 전쟁 전의 모습이 하르키우와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편안해요. 그렇게 말하자면 다른 곳보다. 예를 들어 뒤셀도르프에 있었을 때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이 많고 매우 더럽습니다. 하지만 하르키우와 비교하자면 뮌헨은 더럽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100만 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뮌헨 주민의 35%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35%이고 나머지 65%는 이미 외부인입니다. 여기 마이클 잭슨이 사랑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골목 근처의 같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잭슨은 단순히 뮌헨을 사랑했고 이 장소를 사랑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중심입니다. 이 나라를 탐험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2004년에 처음으로 독일에 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완전히 다른 독일이었습니다. 그 후 2008, 2009년에 마돈나 콘서트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뮌헨에 있었고 다른 도시들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뭔가 관광객으로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나 주민으로 있는 것에 비해
완전히 만족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물론 그렇게 국제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어떤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야외 수영장에 70% 그럴 것이다. 이주해온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독일인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음악을 크게 듣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적 유산이며 독일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절 독일인들이 더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결국 그들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어. 고마워. 독일은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온 엄청난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만 해도 약 150만 명입니다. 비탈리의 말에 따르면 모든 독일인들이 이러한 환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봐, 그는 나를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번호판이 아니니까. 네, 제가 먼저 서 있었는데도요.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먼저 서 있었고 방향을 표시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똑같아요. 어디에나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 차에 바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엇으로 썼나요? 여자 이름? 놀랍게도 그들은 종이에 써요.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요. 왜냐하면 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탈리의 차는 우크라이나 번호판이에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강하게요. 예를 들어 저를 끼어들고 나쁜 말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는 바바리아나 독일 번호판이 아닌 우크라이나 번호판이라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크라이나 번호판. 뭐 긍정적인 경우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제 경우에는 아직은 없었어요. 그는 당신이 비싼 차를 타면서도 보조금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아, 맞아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150만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부담을 주었죠. 그리고 지금은 저도 그들을 위해 돈을 내고 있어요. 당신은 세금을 내나요? 네, 저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절대 통합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앉아있고 돈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에요? 와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당신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돈을 줘요. 저는 독일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회를 줬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활용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여기에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이 대단하지는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만큼의 사회 보조금을 주나요? 예를 들어 그 금액을 30% 줄여서 지급한다면 사람들이 일하러 가도록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람들을 도왔어요. 거기에는 시리아인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이가 7명이고 그녀는 소리치며 나는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일자리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일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요. 그녀는 독일의 납세자들로부터 아이 한 명당 돈을 받아요. 물론 저는 독일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AFD라는 파티가 있는데 바로 이 파티가 이민자, 외국인 등에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그들은 지금 매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공격성을 보지 못했어요. 바로 독일인들 쪽에서요. 그들은 AFD에 투표할 수 있어요. 이미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무서운 일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그들이 약속한 대로 모든 이민자와 외국인을 쫓아내겠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일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토마입니다. 그녀는 난민들을 돕고 있으며 지금 자신의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터키 미용실입니다. 푸드렉 미용사. 터키 빵을 만듭니다. 거기서 저는 렌틸콩 수프를 바로 먹습니다. 터키 수프는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탄불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모두 아파트였고 지금은 많은 아파트가 사무실로 개조되었습니다. 2개의 방이 있었는데 개조했습니다.
토마는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상담 제공합니다. 즉 돈을 받고 독일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불행히도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는 세금이 많아서 만약 어디서 일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보다 약 200유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주거비에서 큰 손실을 입습니다. 아이들. 그러면 난민이 일을 시작하면 무료 주거도 빼앗기게 되는 건가요? 어떤 난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우리는 캠프에서 식어가고 캠프에서 비행기가 멈췄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캠프에서처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이고 밖은 영하 10도인데 화장실에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컨설턴트로서 토마는 그런 캠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별도의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 둘.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가족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말이죠. 만약 없다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내 벽은 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저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어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 상담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상담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양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피자 반쪽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토마는 스케이트를 타고 왔고 그걸 타고 두 번째 직장으로 갑니다. 저에게는 무겁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톰에게 불평하지만 스케이트는 그녀의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다르게 타요. 마리안 클래스에 가는 좋아해요. 사람 많은 곳. 사람들 사이에게 좋아요. 누구를 불렀나요? 아니요. 그건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익숙해져야 해요. 익숙해져야죠. 토마의 두 번째 일은 첫 번째 일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바로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축제에서 토마는 관광객 그룹을 안내하고 군중 속 자신들의 파빌리온과 테이블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이 리본을 어디에 묶어야 하는지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은 제가 미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이미 과부였다면 다행히도 저는 과부가 아니지만 리본을 뒤에 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녀라면 리본이 깃 바로 가운데 있겠죠, 여기? 처녀는 자신이 처녀라는 것을 알려야 하나요?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아직 여기면 왼쪽을 봐야 해요. 제가 아직 처녀라면요. 이거 맥주 마신 후에 하는 말이야? 나는 40살의 처녀를 찾고 있어. 40살의 그녀와 함께. 그래, 뭐 사실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시도해볼 수 있어. 그래, 그런 사람 찾을까? 내 생각엔 찾을 수 있을 거야. 리본을 묶으면 톰처럼 자주 접근해. 그리고 웨이트리스트는 엄청 잘 벌어. 우리는 그냥 뽑아내고 있어. 우리는 그냥 50유로를 이렇게 줬어. 보통 그들은 이 16일 동안, 즉 3번의 주말과 2주 동안 벌어들이곤 해. 이 기간 동안 거의 1년 내내. 그래서 만약 그들의 할머니가 여기서 일했다면 그들의 엄마도 여기서 일할 것이고 딸도 여기서 일할 거야. 그리고 만약 딸이 없다면 그들은 그들의 이모에게 일을 줄 거야. 돈은 가족에게 남아. 하지만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시끄럽고 5개의 잔을 나르고 있어. 5개. 그게 몇 리터인지 알아? 우리는 10리터야. 그리고 너는 잔을 들어봤어? 그거 꽤 무겁지? 그렇지? 그리고 잔도. 그러니까 만약 가슴이 있다면 그렇게 도울 수 있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도 톰은 정말 맥주를 마시지 않아. 나는 저녁에 여기 있었는데 술에 취하지. 나는 그 술 취한 사람들을 싫어해. 술에 취하면 그나마 괜찮아. 그래, 인내심이 필요해. 아마도 그래서 내가 돈을 받는 거겠지. 인내심에 대한 보수. 얼마나 받니? 대략 35 정도 받거나 그래. 시간당이야? 그럼 여기서 남편을 찾고 있진 않아? 아니, 여기서는 찾지 않아. 왜냐면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축제에서 약 800만 리터의 맥주가 소비되고 과음한 사람들은 이 경사면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코츠 비즌이라고 불리는 들판이 있어. 토하는 들판. 네, 맞습니다. B는 필드입니다. 코츠는 네가 말한 바로 그거야.
사람들은 아침 9시나 11시에 와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이 들판에서 3시간 동안 낮잠을 자러 가. 어떤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다른 일을 해. 많은 관광객들의 목표는 축제에서 잔을 가져가는 거야. 아니 만약 잔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맞아, 자주 그래. 들킬까? 들킬 거야. 그래. 그래서 모두가 10시, 15시, 11시에 나가. 거의 매 시간 2시, 3시에 잔을 들고 나가. 토마는 벌써 6년째 일하고 있어. 여기 슈워제네거가 왔다고 하던데. 그래. 근데 그를 본 적 있어? 그는 매년 우리에게 와. 그는 만슈탈이라는 텐트를 아주 좋아해. 그게 가장 고급스러워. 그는 매년 와. 작년에는 조니 뎁이 왔어. 옥토버페스트 의상, 별도의 사업이야. 이 시기에 도시는 어디서나 그것들을 팔아. 반바지와 간단한 셔츠가 250유로야. 그건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야. 알리나는 뮌헨의 조용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우는 아직 다 끼우지 않았고 액제는 공장 사진이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의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계획은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는 것이었지만 밖에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 찍었어요. 이미 찍었어요. 집에서 해야겠네요. 알리나의 아침 식사는 너무 바이에른식이에요. 촬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건 전형적인 바이에른식 아침 식사입니다. 네. 프레첼, 감자 도넛. 이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맛있어요. 감자 도넛, 감자 샐러드인가요? 피레인가요? 피레 보이네. 거기에 어떤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아, 사신 거군요. 흰색, 소시지. 그리고 이 달콤한 겨자 정말로 끈적거려요. 소시지예요? 소시지예요. 그녀는 마치 껍질을 벗기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바이에른이라면 그게 필요해요. 껍질에서 고기를 빨아먹어야 한다고요. 정말로 그렇죠.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껍질째 먹어요.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맥주를 마시는 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그냥 누워있는 건가요? 진짜로요. 가끔은 컵을 들고 출근하나요? 차가운 컵을 준비하는 것 정도죠. 당신은 구성 요소입니다. 저도 구성 요소입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맥주 냄새를 풍기는 것이 허용됩니다. 알리나는 독일어를 완벽하게 말하고 독일어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 단락만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당신의 책갈피인가요? 네, 있어. 아니, 중간보다 덜 됐어. 그녀는 2017년에 학업을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여기 그녀는 부모님과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학의 졸업장과 함께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출신이라고 말하나요? 몰도바가 말했어요. 반응은 그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아니요. 하지만 저는 설명해요. 처음에 알리나는 보모로 일하면서 동시에 직업을 얻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회계사로 취직했지만 지금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조금 덜 바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은 적고 책임도 적지만 돈은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글쎄, 너는 독일 기준으로도 잘 자리 잡았잖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돈도 충분히 있어. 지금 벌써 상상해봐. 3월 24일이야? 나는 이렇게 2017년부터 많은 것을 겪었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럼 여기에 누군가를 같이 살게 할 생각은 없어? 아니, 그래. 물론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긴 했지만 나는 생각해보니 아니야. 방금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좀 평온함을 원해. 급여, 세금 신고서와 보고서. 알리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어. 독일의 관료주의. 그렇지. 여기 또 회전목마. 나에게는 어려웠어. 왜냐하면 독일인들도 때때로 이걸 말하기 어렵고 이 법들을 이해하기 어렵거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각 법에는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도 또 몇 가지 예외가 있어. 급여는 얼마야? 여기서는 그런 걸 묻지 않는 게 맞아. 반대로 나는 데이트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그녀가 얼마나 버는지 묻는다고 들었어. 독일에서는 아니겠지. 아마 독일에서는 나는 충분해. 지금은 우리에게 이 아파트를 빌리고 그냥 아파트를 유지하는 데 충분해. 잔돈을 더하면 1000유로가 됩니다. 공과금과 여행, 음식까지 아마도 3 벌고 있는 거지. 맞아.
우리가 그걸 알았어. 뭐 절약하고 있어. 니 뭔가 해서 아니,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면 절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 여기에 브랜드 물건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사는 건 포함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절약하고 있는 거지. 이야기가 길다. 링케는 일할 시간이다. 그렇게 살고 있어. 항상 일하고 있어. 동네야. 지금 다리를 건너갈 거야. 이곳이 이자르야. 여기 비버들이 다녀.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비버를 잡으려고 해. 잡지 못해. 글쎄요. 저는 매우 크고 거대한 것을 봤어요. 비탈리의 동네에 있는 이 고층 건물에 또 한 층을 더하고 있어. 생각해봐.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한 층이 추가된다고. 매일 그는 완벽한 축구장을 지나가. 아직 한 번도 그곳에서 누가 경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곳은 학교 소유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고 그곳에 가는 것도 불가능해. 수지는 정말 좋아요. 가격에 대해 말하자면 그렇지. 사람들이 말하길 뮌헨은 가장 비싸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절약하고 싶다면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어. 뮌헨에서는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어. 가격이 높으면 임금도 높고 전반적으로 돈을 벌 기회도 더 많아.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주택 비용. 중고의 정말 오래된 것은 대략 평방미터당 7,500 정도야. 정말 비싸지. 새로운 것은 평방미터당 대략 15 정도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벙커야. 위쪽에 거기 아파트가 1,150만에 팔리고 있어. 사람들이 여기 숨었었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했어. 독일인들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 그리고 여기서 국산 자동차 산업은 욕이 아니라 자부심이야. 뮌헨을 걷다 보면 주변에 온통 BMW, 아우디, 포르쉐야. 그리고 오래된 차를 만나면 그런 차야. 여기서 메르세데스는 마치 선반 위의 장난감 같아. 하지만 자동차 분위기가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은 모터월드야. 이건 미니어처야. 친구를 도와서 작업해. 망치질하는 소리예요. 친구의 작업. 서로의 작업. 그래, 우정 어린 작업. 이곳은 모두에게 개방된 전시센터로 레스토랑과 엄청난 수의 고급 자동차가 있어. 예를 들어 한 곳에 많은 페라리가 있어. 이곳은 기차, 이 수리 공장이었어. 그 후에 독일인이 그것을 사들여 상업적인 활동으로 만들었어. 우리는 이곳 근처에 살고 있어. 정말 멋진 곳이고 아이들과 함께 자주 와. 자동차를 보고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부가치, 마세라티, 그리고 정말로 진짜 레이싱카들이 바닥과 천장에 있어. 배트모빌. 너무 반짝여서 차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이 오토바이도 배트맨이 주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여기 차들은 4층에 걸쳐 있고 번갈아 가며 전시돼. 이건 롤스로이스야. 일체형 부품이야. 맞아. 어떻게 그걸 구부렸는지 정말 대단해. 이 차는 168천 유로야. 이 차들이 실제로 판매되나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 차의 소유자가 차를 여기로 가져와서 판매에 올렸어요. 전시된 거예요. 그 임대료 내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전시품들만 판매되지 않아요. 최근에 비탈릭이 옛 친구와 함께 그냥 산책하러 여기에 왔어요. 그때 페라리 직원이 와서 들어오세요. 왜 보고만 계세요? 들어와서 직접 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들어가서 페라리를 구경했고 그가 우리를 여기저기 앉혀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데 여기 BMW가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하며 왜 페라리만 보고 BMW도 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입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노숙자는 들이지 않죠. 노숙자는 들여보내지 않죠. 맞아요. 당신은 손에 이 가방을 들고 있고 병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그 남자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가 지루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는 무시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자동차인지 맥주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보는 중이에요. 해페인. 이건 현지 맥주예요. 네, 건배할 때는 서로의 눈을 바라봐야 해요. 그게 그들에겐 무례한 것으로 여겨져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무언가 불쾌한 것으로요. 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눈을 마주칠 거야. 그래, 눈을 마주쳐야 해. 내 아이들도 레모네이드로 건배해.
여기에는 프로밀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잔 2잔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둘이서 한 번에 한 바퀴씩 후진 기어로. 지금 경찰이 어떤 노인들을 멈추게 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들은 운전면허가 없다고 말해요. 그들은 1946년에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1946년 스탈링그라드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들은 면허가 없어요. 어떻게 운전했나요? 당신들은 항상 저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운전했어요. 옥토버 페스트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는 이미 맥주와 음식이 끝나가고 사람들이 벤치가 아니라 바로 테이블 위로 올라가요. 저도 시도해봤어요. 뭔가 불편해요. 여자들도 더 즐거워해요. 잘 보면 정말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놀랐지만 절대 맡아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민트인데 맡아도 되는 것 같아요. 상쾌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냥 맛을 봤어요. 정말 민트 맛이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었어요. 상쾌해지지 않았고 경비가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옥토버 페스트의 영상을 다시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몇 잔의 맥주로 취해서 장난을 친 드문 순간이었어요. 옥토버 페스트는 토마가 아르바이트하는 유일한 곳이 아니에요. 돈은 충분해요? 정말 돈이 부족해요. 주거비가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요. 독일에서는 그것을 미니잡이라고 불러요. 주된 직장에서는 모두 32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일하면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일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32시간만요. 게다가 독일에서는 미니잡을 갖는 것이 허용돼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5개 있어요. 좋은 이야기죠. 첫 번째로 이것은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교육 학교인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여기 뮌헨에 있어요. 거기서 올해 저는 아이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강의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 다음으로 톰은 옥토버 페스트, 뮌헨 투어, 모델 에이전시, 전시회 개최,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가정공간 정리 도움을 하고 있어요. 톰은 사람의 집에 가서 모든 못생긴 물건들을 버려요. 우리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것을 주문하는지요. 여기서 정말 좋은 질문인데 왜냐하면 독일인들은 정신적으로 조금 닫혀 있어요.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신뢰를 얻어야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이해하죠? 그들은 처음에는 러시아인은 속옷 보여줘요. 그래서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미국인들이에요. 저는 또한 심리 상담 세션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요. 제가 5개 당신은 미니잡이 이미 더 많아요. 이미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하고 이사하고 싶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미니잡이라고 불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 세금 없이 최대 530유로까지 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른 미니잡이라면요? 당신은 권리가 있어요. 한 달에 53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모든 미니잡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합계로요? 네, 저는 이걸 아주 늦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 저는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고 미니잡을 했어요. 하지만 두 곳에서 해야 해요.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해하죠? 네, 자, 사기저축. 비탈리도 여러 직업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사진작가인데 아시아 관광객들이 그걸 알아챘어요. 그들은 사진작가를 알아보고 요청했어요. 네, 전문가예요. 전문 사진작가? 네, 죄송합니다. 에 대한 맙소사.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독일로 이주한 후 비탈리는 인터넷에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속임수와 사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전에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령 회사도 많아요. 예를 들어 미지급된 청구서 있어요. 현재 약 6,000 유로 정도요. 그들은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요. 선불로 일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들은 관례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대한 선불로만 가능하면 100% 선불로 일하려고 압박하고 있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모으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지불이 없었고 950유로의 청구서가 있어요.
우리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했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우선 당신이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명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은 말하길 5,000유로 이상의 미지불 청구서가 있을 때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막 회사를 열었을 때 처음 만난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절대 러시아인과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항상 속인다고요. 그것은 그들의 의견이고 그들의 경험이죠. 제 생각에는 비율로 보면 우리는 독일인에게서 더 많은 사기를 당했어요. 여기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블로거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독일 관객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00입니다. 고향에서는 비탈리의 일이 훨씬 잘 풀렸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그와는 멀어졌고 그곳에서는 사업도 하고 프로듀싱도 더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시 카메라를 손에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비디오를 찍고 프로듀싱을 하며 촬영팀을 모아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우크라이나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기관에서 비탈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 사업 계획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 계획? 그는 말하길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 기회는 있지만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 독일은 우리나라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은 말이죠. 석기 시대입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는 독일은 2012년 우크라이나와 같습니다. 고객들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죠. 저희가 반값에 10배 더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과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85세이고 카메라를 잘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잘못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무료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안정성에 대한 관련된 광신 또는 안정성에 대한 이건 정말 과도합니다. 단점 중 첫 번째는 이 관료주의입니다. 여기 직선 도로가 있는데 당신이 독일인에게 말합니다. 여기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너 바보야? 네.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에 대해 말하자면 맥주가 30분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가를 만들고 있을 그들 스스로도 이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는 세탁기로 옷을 세탁할 수 없습니다. 소음 때문에. 소음? 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웃들이 이런 표지판을 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들은 미리 알렸습니다. 여기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왜 드론을 날릴 수 없는지 아세요? 새들에게 소음이 됩니다. 네. 진심인가요? 네. 소음 새들과 다람쥐들에게. 하지만 여름에는 새벽 5시 30분에 아니면 가을에는 더 창문 아래에서 새벽 5시 30분에 자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에도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소음이 마치 비행기가 마당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큰 헤드폰을 쓰고 불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어냅니다. 다람쥐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 같아요. 축제에서 저녁이 되고 알린카도 리본을 조금 제대로 묶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두막에 있으면 감금된 상태지만 그래요. 독신 남자들에게도 신호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이것은 긴 바바리안 소시지가 들어간 핫도그입니다. 꼭 시도해보세요. 회전목매에서 누군가가 토할 때까지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요. 놀이기구가 많고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밖에는 견인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있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이 남자는 맥주 쿠폰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톰은 옥토버 페스트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미 어두워져 있습니다. 성을 어떻게 읽나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옥토버 페스트에 가기 위해 제가 스스로에게 쓴 것입니다. 블라우스입니다. 오늘 스케이트 쉬고 있었습니다. 톰은 타고 상담하러 갑니다. 저는 제 멋진 직장에 스케이트를 타고 갑니다. 모두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른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을 진지하게 상담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케이트로 와서 필요한 것 설명하러 갑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별도의 아파트를 빌리는데 최소 1,000유로가 듭니다. 톰은 방을 빌립니다. 여기가 방입니다, 여자아이. 사실 저는 그녀를 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추러 갔습니다. 그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해졌으며 몰도바 출신입니다. 여기 작은 부엌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좋습니다. 아니요, 비용을 고려하면 아파트는 훌륭합니다. 우리는 대략 600유로를 지불합니다. 뮌헨에서 2방짜리 아파트에 1,200유로입니다. 찾기 힘듭니다. 이 가격은 8년 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교회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차가 생기면 교회로 이사해서 잔디밭이나 제 정원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지하철에서 조금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거기는 다시 더 저렴합니다. 즉 지하철 노선이나 기차 노선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가격 면에서 훨씬 낮습니다. 토마는 아직 집을 위해 저축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을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망을 인쇄하여 하나의 보드에 모았습니다. 여기 차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미 이렇게 입었는데 차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니? 결혼하고 싶어? 시각화하고 있어요. 엄마처럼요. 참고로 모두 함께 여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도 저는 카나리아 제도에 있었고 그것도 섬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다녀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것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걸 러시아어로 뭐라고 하죠? 암벽 등반. 암벽 등반. 사실 저는 태국에 있었고 여러 가지 실습을 했어요. 지금은 명상하고 있고 여러 여성 실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차, 집, 그리고 이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자, 어디에 있니? 봐, 어떻게 여행할 건지, 형제. 그래, 광고해도 될까요? 그래, 봐요. 저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말하길, 네, 할 수 있어요.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만약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출신이라면 데니스, 누구, 독일과 비자 면제 협정이 없는 나라라면 남편의 서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남편의 서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독일 시민권이 있어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할 때만 가능해요. 몇 년 후, 아마도 5년 후에 그는 가족 재결합을 신청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를 광고하고 싶지 않아요. 키스를 받아야 해. 우하하하하. 그런 광고는 우편으로 온 블라우스를 인쇄할 때가 됐어. 이런 셔츠가 있어야 해요. 안에 입으면 이건 전통 의상이야. 오, 그녀의 머리가 대단하네. 너 정말 강력하구나. 가슴이 있는 거 보이지, 그렇지? 독일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 왜 꼭 독일인이야? 우리는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인에 대해 궁금해. 그들은 다양해. 그들 중 일부는 이상해. 전형적.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어. 독일인. 그에게서 뭘 기대하겠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 똑똑한 남자들. 전형적인 것에 전형적인 게 뭐가 있어? 물론 첫 데이트에서 누가 계산하느냐는 거지. 모두가 50대 50을 제안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두려워하기도 해. 일부는 이렇게 물어봐. 내가 너를 대접해도 돼?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이렇게 말해. 나는 내 몫을 지불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접한다면 물론 거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비독일인 여자들에게서 너는 나를 이렇게 마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독일인들은 정말로 술을 좋아할까? 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독일 여자들과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서는 그게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비탈리는 다양한 독일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종종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 비 오는 날에 반바지를 입고 산책하는 건 흔한 일이야. 비 오는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 비싼 레스토랑에 가기도 해. 이 레스토랑 입구 앞에 자전거가 서 있고 앞에 짐칸이 있어.
하얀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소녀가 다리를 이렇게 넘겨서 조심스럽게 짐칸에 올라타고 개를 데리고 가? 그것도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 그녀는 개를 데리고 남자친구가 그녀를 데려갔어. 아마도 집으로. 그들에게는 희생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야? 이곳은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이고 그들이 그런 제약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멋졌어. 이거 하나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것. 레스토랑에 갈 때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그런.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아. 정말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은 비싼 차를 타고도 옷을 허술하게 입을 수 있어. 이 나라는 모순의 나라야. 누군가는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나라를 양극성의 나라라고 해? 자, 봐봐. 한편으로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단순히 걸작들이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산업의 힘의 정점, 그리고 인간 지성의 정점. BMW, 메르세데스는 최고야. 반면에 명함을 나눠주고 병이 하나 고칠 수 없고 피자를 가져다 준다. 시간 동안 가져와.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야. 업적과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가진. 우울증에 빠져. 난 우울증인 줄 알았어. 독일에 살아서. 전쟁 전 하르키우와 비교하면서 비탈리는 이곳의 거리가 너무 느리게 청소되는 것에 놀랍니다. 한 사람이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가면서 담배꽁초를 잡으려고 1분 동안 애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모두 담배꽁초를 그냥 버려요.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요. 차에서 던져요. 즉 우리에게는 이게 이상해요. 20년 전에는 나라가 다르게 보였어요. 깨끗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고 그런 조직도 없었어요. 지금은 가장 깨끗한 도시로 여겨지는 뮌헨조차도 때때로 어떤 곳에서는 매우 더러워요. 독일은 100년 전에도 다르게 보였어요. 바로 뮌헨에서 히틀러는 처음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러 간다고 말했던 맥주홀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들 모두가 총살당했습니다. 히틀러가 그에게 덤벼들었다. 경호원이 그를 구한 셈이죠. 그리고 그가 집권했을 때 그는 이 거리가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억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보여줄 수 없는 유명한 경례입니다. 태양. 네. 바로 여기에서 모두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 국가, 사람들, 사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단지 손을 들지 않기 위해서요. 네, 그때 그는 그 사람들을 총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를 피해서 갔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로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아래를 보세요. 이것 보세요. 황금색 돌들입니다. 네, 에디캅.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에디캅입니다. 자, 그 위를 걸어가 봅시다. 다른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하수도입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옥토버페스트의 밤인데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맥주와 음식을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배서는 발 디딜 틈이 없고 오직 사탕 가게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방문객들은 매우 즐거워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파란 박스 안에서는 구급대가 한 사람을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며 이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남자도 분명히 과음해서 축제를 망쳤고 여기에는 공격적인 남자가 있습니다. 곧 누군가에게 얼굴을 맞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분명히 많은 맛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고 이 젊은 엄마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사고라니 드문 일이에요. 정말 귀중한 장면이에요. 오늘 제가 본 것 중 2년 반 동안 4번째 사고입니다. 최근 비탈리카와 다른 번호판을 가진 차주들은 독일 번호판으로 재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제공했어요. 재등록 가능해요.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말하죠. 지침이 있어요? 일정표 인쇄했어요? 네, 이해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에겐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는 그것을 시도했고 예약을 하고 특별 서비스에 갔습니다.
저는 1시간 반을 기다렸고 그 후에 매우 뻔뻔하게 정말로 미친 듯이 독일인들에게는 정말 무례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로 일하러 가야 해서 여기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잊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2명의 여성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독일의 규칙을 모른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그냥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이서 매우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제 서류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서비스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서비스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탈리카의 의견으로는 도로의 경찰들은 신중하고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독일은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이웃집 개가 공격했을 때 정말로 경찰을 불렀지만 시간 후에 도착하였고 사실상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해? 여기 초록불이잖아. 봐, 그들도 가끔은 긴장할 수 있어. 느리게 그렇지. 느리게. 주로 택시 기사들이 그래. 저기 택시 기사야. 지금 우리를 추월할 거야. 그들은 매우 부주의해. 이상하네. 독일인들은 꼼꼼하고 깔끔할 텐데.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 그게 없어. 이건 예전의 독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운전해. 매우 느긋해. 주변을 보지 않아. 차에서도 자전거에서도. 그래서 그들을 어딘가에서 우연히 잡을 수 있어. 비탈리카는 휘발유의 품질에 놀랐어. 독일에 오자마자 연료 소비가 크게 줄었어. 이게 바로 전체적인 소비야.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6.9야. 우리는 지금 도시를 달리고 있어. 즉 우리가 도시가 아닌 곳을 달렸다면, 이렇게 막히지 않았다면 더 적었을 거야. 11.2. 내가 그랬어. 이건 정말 이상해. 그리고 도로, 나는 정말로 지금 거기 구멍이 뭔지 모르겠어. 도로. 그들은 그냥 항상 수리하고 있어. 도로 좋네. 좋아? 글쎄,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 사는 동안 2년 동안 2번 아스팔트를 깎았고 2번 그들은 좋은 것을 깎아. 잘 깎아. 와, 여러분 우리 쪽으로 와봐. 어디든지 좀 덮어줘. 비탈리카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언어에 대한 의견이 크게 바뀌었어. 소련 이후의 공간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어는 매우 딱딱한 언어라고. 그것은 정말로 전부 딱딱해. 그건 어떤 신화야 전혀 이해 안 돼. 그건 선전이었어. 그냥 선전이었어. 그래, 거기에는 지역이 있어. 어떤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해. 이건 마치 아랍어를 듣고 바로 농담을 생각하는 것과 같아. 예를 들어 자살폭탄범 가미카제 샤히드가 온다. 그래, 러시아어는 곰을 타고 온 것. 이 사진에는 알리나의 부모님이 있어. 딸을 따라 그들도 독일로 이사했어. 오, 이게 당신의 집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거와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 네가 그들을 도와서 찾았니? 결국 찾았어. 꿈의 직장은 아니야. 어디든지 꿀이 발라져 있는 건 아니지. 그래, 언어를 모르면 힘들어. 너는 생각해 그들이 이주에 만족할까? 아니, 그들은 물론 그것을 원해. 떠날까? 아마도 그래.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아, 알리나, 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주를 도와주고 다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들은 2년을 보냈어. 어떻게 버텼지? 그렇게 그들에게도 쉽지 않지만 나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 비탈리와 함께 우리는 도심 산책하며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끼와 장작 외에도 살롱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비탈리는 매일 지나가지만 아직 한 명의 고객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도심까지 가는데 월세가 15,000이 될 텐데 항상 비어 있습니다. 아직 이 더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제품 수요를 찾는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가다가 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줄이 약 70m 정도 됩니다. 여름입니다. 아마도 무료 아이폰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줄의 시작점에 도착해서 창문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인이나 그루지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파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파이 가게를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합니다. 알다시피 버터처럼 파이. 그리고 그 파이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파이 하나에 3.50유로입니다. 무엇이든 여기서 열리면 그것은 수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왔습니다. 남녀 모두. 그들은 모두 서비스를 받습니다. 거기서 매니큐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모두 그들에게 갑니다. 최근에 거기서 우리 친구가 바버숍을 열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줄이 서 있습니다. 비탈리는 그 외에도 테니스 코치입니다.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코칭한다는 소문이 여기 퍼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시거나 저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나요? 여기 비용이 꽤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약간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비스가 없습니다. 왜 서비스가 없을까요? 아무도 불평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고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춘 인력, 어떤 자격이라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은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저녁에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가 붙어 있는지 보셨나요? 거꾸로. 당신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만약 배너가 거꾸로 붙어 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을 정말로 잊었습니다. 비탈리는 독일에서의 삶의 장단점을 별도의 목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당신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네요.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거대한 시장, 안전성,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격입니다. 가격, 균형. 예를 들어 현재 우크라이나와 뮌헨의 가격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제 가격 균형 계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뮌헨보다 약 3배 더 비쌉니다. 뮌헨의 위치는 좋습니다. 산이 가깝고 호수가 가깝고 이탈리아가 가깝고 유럽 전체가 가깝고 스위스가 가깝습니다. 멋지고 차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내성적이고 사회적 거리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그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녀는 말하길 어디든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사회 국가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 한 잔이 필요해요. 몇 병의 맥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호수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돈을 받을 것입니다. 비탈리는 일하고 경력 쌓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뮌헨에서 4명의 가족이 살기 위해 2명의 어린아이와 2명의 성인, 가족당 월 5,000유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독일이 아닌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의 휴가를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약간 그들이 실제로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전쟁 등으로 인한 이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고 열고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저는 그저께 비즈니스 클럽에 있었는데 거기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즈니스를 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인 커뮤니티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픕니다. 그들은 항상 뭉쳐 다니죠? 아랍인들, 아르메니아인들, 그리고 슬라브인들만이 서로를 왜 그런가요? 왜죠? 독일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나라에서 이제는 가장 환대하는 나라로 보입니다. 가장 민족적으로 순수한 나라에서 이제는 매우 다채롭고 다문화적인 나라로, 이 모든 것이 독일에 좋을지 나쁠지는 어떤 인종이든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